그녀는 작년에 죽다 남자를 그리워한다. 이런 문장을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수능어법 맞춰요. 제 자식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 솔직한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7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강남 지역인데 시험을 봤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내신 시험 같이 보이고요. 어법 문제 같은 거를 틀리고 있는데 시험 범위가 한 단원, 학습지 4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인데 학습지와 교과서의 수준 차이가 심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본인 말로는 영어를 포기하고 싶다고까지 해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학원을 찾아가지고 내신 시험 대비해야 할지. 학원을 보냈었는데 관둔 이유는 단어 암기량이 너무 과하게 많고 구문 분석 표시 같은 숙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학과 영어를 함께 병행하는 게 어려워서 관뒀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 학원을 보내야 할지. 과외는 원서 읽고 요약하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비문학, 독해서 문법 정리 정도 하고 있어요. 내신 시험을 보고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과외 관두고 다시 학원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냐? 이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90점만 돼도 안 나왔다고 하고 네. 어떤 분들은 한 60은 돼야지 안 나왔다 하는데 맞죠. 이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음.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하시면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법 문제 같은 건 틀린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중학교 시험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변별력 있는 부분이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상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왜 틀리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하래요. ing가 붙어있는 말을 밑줄 치고 이게 동명사로 쓰인 건지 현재 분사로 쓰이는 건지 구별을 해라 하는 건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뭐 말하면은 원어민인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딱 본다 하면은 나는 이 문장들을 읽자마자 바로 이해하고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의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수업은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분사면은 하는 중인이라 해석하고 동명사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네. 근데 나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착실한 친구들은 일단은 읽고서 바로 이해를 한번 해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본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시 적용할 때는 다시 영어로 생각한대요.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문법이에요. 요거를 접근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사랑 문장선분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일단은 힘들고요. 그리고 좀 약간은 학교 수업을 아마 지금 제가 짐작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게 품사랑 문장 성분이다. 훈련을 통해서 그 개념을 체화를 시켜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보면은 퍼시 잭슨이거든요. 그 수준이 있어요. 이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교과서로 치잖아요. 고1 교과서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그 워리어스도 중1 교과서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해를 못했을까? 그건 아닌 것 그건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런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글자를 보면 이해를 하는데 문제 푸는 걸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최근에 발견한 거는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보기 중 질문을 읽고서 대답할 수가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답을 고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길래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A번 보기는 이렇게 써 있어. 요거 대답할 수 있니? 대답해봐. 지문을 기반해서 대답을 해요. 보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뒀어요. B, 이거 대답할 수 있어? 읽어보더니 대답을 해요. 대답 안 되는 게 뭐야? D래요. 답이에요. 근데 문제 풀릴 때는 틀려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익숙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해주면 좋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하바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자제분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라고 하십니다. 책 같은 거에 재미를 좀 붙였다. 그래서 책을 주면은 잘 읽고 있다. 응? 재미있게.
그런데 쓰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책 읽고 요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팩트 트래커 챕터 하나씩 읽고 요약 간단하게 쓰기를 한다. 학원에서는 좋네. 그 뉴베리 수상작 같은 거를 한 챕터씩 읽고 요약을 한다. 이거를 1년 반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첨삭은 해주는데 문법을 잘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문법은 뭐 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 쓰지만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계속 쓰지만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글의 특징에 보면은 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많이 쓰는데 근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학원의 체제는 단어 외우는 건 없대요. 일주일에 15개 정도 원서에 있는 단어를 예문을 만들어 가는 거 정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첨삭을 하고 스스로 고쳐간다 말씀을 하세요. 근래에 듣는 말씀은 뭐냐?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문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 문법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글 쓰는 게 정리가 되나요? 전 일단은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공부하는 데서 하는 게 효용이 꽤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문제가 불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 자체가 이제 문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아이가 이제 글을 쓰면 문법도 틀리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거 같은데 당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거는 세월을 두고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해결하는 게 좋고 지금 해야 되는 건 아이가 집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많이 잘 됐어요. 지금 3학년인데 홀수를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쉽지 않은 책이에요. 홀수만 해도. 문법을 이제 글 쓴 걸 보면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이랑 읽기나 뭐 쓰기 이런 거는 다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다닙니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절교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실용적인 문법, 우리가 말하거나 글 쓸 때 자주 활용이 되는 문법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잘해요. 이거를 다 맞춰요. 우리 뭐 레벨 테스트 학원에 있는 거 보면은 문법을 태어나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요 실용 문법 파트를 나눠놨거든요. 약간은 이론적으로 하는 문법이랑 실용 문법은 다 맞추더라고요. 한 번도 안 배웠다는데 문법을 학습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촉진시켜 주는 것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쓰기 첨삭을 받고 있잖아요.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문법은 이제 첨삭은 내용도 첨삭을 하지만 문법도 완전 이상한 거 내용 전달이 힘들어질 정도로 이게 이상한 거는 교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문법은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문법이 저절로 좀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국어로 치면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나은 학교에 간다라고 문법적으로 한다든지. 방금 말씀 잘 주셨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나은 학교에 간다. 나이 학교에 간다.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 말을 많이 읽고 들었던 애들은 습득이 된 거잖아요. 이 문법이거든요. 틀리게 잘 안 쓰잖아요. 문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저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누군가가 나는 죽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면 뭔 소리야? 너 지금 맨정신이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거는 다 많이 읽으면 형성이 됩니다. 많이 듣고 하면은. 이런 종류의 문법을 실용 문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10개가 있으면은 8개 정도는 그 정도는 다 이런 문법이에요. 대체로 준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준동사가 뭐냐면은 이 동사랑 동사 아닌 거 구별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작년에 죽다 남자를 그리워한다. 이상하죠. 이런 문장을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수능어법 맞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는 작년에 죽은 남자를 그리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준동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준동사 자리에다가 그냥 동사를 써버리면은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문장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많이 글 읽으면 바로 그녀는 작년에 죽다 남자를 그리워한다. 그녀는 작년에 죽었다 남자를 그리워한다. 이거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들어도. 이게 문법이라니까요. 문법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다. 내신 문법은 이런 결이 아닌 문법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K문법이라 부르는 건데 그것들은 품사랑 문장 성분 그거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막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만 뚫린 까막눈입니다. 그나마 중학교에 들어가서 조금씩 나아졌는데 쓰고 읽는 게 어렵습니다. 웬만한 영화나 유튜브는 다 영어로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영어로 하는 수업도 문제없이 이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제가 읽어주고 답을 맞추라고 하니 5문제 중에 4문제는 맞추고 틀린 한 문제도 영어로 이해 못하기보다는 한글이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본 거였습니다. 제가 읽어주거나 오디오북을 켜놓으면 마틸다, 어린이 왕자, 연금술사 등 이해하는데 혼자 읽으라고 하면 까막눈이 돼서 turn 같은 쉬운 단어도 막힙니다. 그래도 시간을 주면 읽기는 읽습니다. 5살 때 2살 많은 형을 한글 빨리 읽기 훈련시키려고 한글 자막 있는 영어 영화를 보여줬더니 한글을 모르는 아이는 유추해서 보다가 듣는 귀가 트인 것 같고 동화책을 같이 읽어줬더니 영상과 함께 습득된 것 같습니다. 초등 가서는 ORT를 음성펜으로 듣고 ORT를 읽는 연습을 시켰는데 처음엔 막힘없이 잘 하길래 읽는 줄 알았어요. 5, 6단계까지는 펜에서 나온 소리를 외워서 읽는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소리내서 읽기를 시도해봤지만 힘들어하니 지속하기가 어려웠어요. 단어 스펠링 외우기를 시키면 읽기도 향상될 것 같아서 시도해봤지만 이미 머리가 커서 엄마가 하는 단어 시험에 저항을 이제 아이가 한 거죠. 중학교 수행에서도 기본적인 스펠링도 틀리고 학교 영어 선생님도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에요. 듣고 말하기는 원어민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달팽이처럼 느는 읽기와 쓰기입니다. 단어 시험을 아이가 저항을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아주 쉬운 영어 필사를 시켜볼까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글 책은 잘 읽냐? 아하. 이게 궁금해요. 한글 책이 어떠한지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 책도 거의 똑같다 하면은 이거는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난독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글도 그런 경우라면은 검사 같은 거 좀 해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시각적으로 정보 같은 거 받아들이는 거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영어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거는 읽으면 돼요.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원어민처럼 배운 거거든요, 영어를. 귀로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글자랑 매칭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원어민들이 배우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겉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든 속 발음을 하든지 간에 이걸로 시작하면 된다. 예, 원어민 애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귀로 먼저 따서 다 언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미 기반이 잘 돼 있어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그 과정을 하기만 하면 된다. 필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쉬운 영어책을 필사시켜볼까 한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가 이게 그렇게 막 좋아할지. 그 철자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는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뭐 스펠링 외우기나 필사 같은 거는 저라면은 뭐 많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윤희 엄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그리고 학년은 예비 초5라고 하십니다. 영어 노출은 초2 때부터 꾸준하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태까지 노는 걸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매일은 했지만 하루 30분도 안 되는 뭐 한글책도 그렇고 좀 적은 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글책 수준은 그래도 뭐 청소년 소설 정도는 재밌게 읽는 정도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은 뭐 이건 좀 별로 재미없네, 이건 좀 웃기네 하면서 뭐 2점대 뭐 초반 한 40쪽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뭐 이게 사다 주는 대로 뭐 4-5권 정도는 금방 다 읽는다고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뭐냐면은 한글 책도 그렇고 이 엄청 애가 빠르고 대충 읽는 성향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줄거리 설명 같은 거는 대충 잘 하는데 뭐 국어 독해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게 하면은 반타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서도 영어 원서도 그냥 읽히다가 뭐 지인의 권유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게 했는데 이것도 반타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은 유추 같은 게 없다고 하세요. 휘리릭 이렇게 읽는다고 하시고 몰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책 읽는 시간이라서 그냥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독서를 이런 식으로라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이해합니다. 초조할 수 있죠. 그런데 초조할수록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책을 읽는데 책을 아이가 선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선정할 수 있는 선정권을 좀 주시면은 집중력이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읽어가지고 문제 잘 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자기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그게 전혀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책은 읽는다. 근데 뭐 줄거리 알아보는 건 좀 재밌으니까 후루룩 읽고 책을 읽었다는 완성을 목표로 하고 그러고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 자체를 퀴즈 정답률 높이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재밌게 읽어가지고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가 퀴즈 정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걸 자꾸 푸시하게 되면 한글 독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양상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지금 어느 정도 읽는 습관이 됐으니까 이거 좋아요. 잘 만드셨어요. 아이도 노력했고 부모님도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 아이한테 좀 선택권을 줘가지고 난이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책을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노출하게 하고 거기서 아이가 빠져들 수 있는 책을 찾게 하고 그거를 뭐 수십 번 읽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중하는 게 나중에 뭐로 이어지냐? 문제를 잘 푸는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시도해 보시면은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식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읽은 내용에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부모님이랑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래 애들이랑 하면은 더 좋다 생각해요. 그렇죠. 같이 읽었어요. 놓치는 게 엄청 많아요. 누구나 많아요. 이게 다 이거를 다 누가 머릿속에 다 갖고 갑니까? 예? 몇십 쪽을 읽었는데 이거 못해요. 다 놓치는 게 있는데 건지는 게 다르거든요. 애들이 다 앉혀놓고 책을 읽어요. 같이 읽은 다음에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같은 책을 읽은 게 맞나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대체로 캐치를 하거든요. 아니면 캐치가 돼서 재밌는 건지 그거 뭐 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뭔가를 캐치했는데 누군가는 못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액티비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제가 저기 재밌어하는 건데 내가 놓쳤네.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꼼꼼하게 읽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 힘들면은 부모님이랑 해주시면 되고 영어로 하기가 힘드시다. 한글 책 읽고 해도 돼요. 인규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원하는 원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읽고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랜드 오브 스토리즈 요약도 해주고 한글 책으로 읽은 내용을 영어로 라이팅 해보기도 하고 인공지능 이용해서 미국의 재학년 수준에 고쳐달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다시 써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니 학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며 친구 엄마가 이 학원이 영재반을 모집하니 테스트를 보자고 합니다. 1차는 고1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70분간 시간에 OMR 카드에 기록을 해가지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2차는 주제를 합격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디베이트하고 최종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에만 들어가면 중 2, 3 안에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선발하는 반이죠. 솔깃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보여줄 겸 경험인 듯 해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차 불합격입니다. 점수는 70점이 나왔어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이도 심하게 힘들어하네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며 저는 지금처럼 즐겁게 원서 읽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사실 저도 흔들리는데 아이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 시험 보는 연습이나 스킬이 부족해서 그렇지 너도 연습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잘 봤을 거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부터 검색하다가 원장님들께 고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목적이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를 첫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1 모의고사를 봤다. 70점이 나왔다. 그럼 몇 등급이죠? 3등급. 잘한 거잖아요. 나쁘지 않죠? 절망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으신 거는 알겠다. 목적이 뭔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은 체계의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만약에 당장에 이 시험을 어떻게든 통과하는 게 삶의 뭐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하면은 시험 준비하겠죠. 점수도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학력을 기르는 게 좋다. 제자식이라면은 70점 나왔구나. 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1 모의고사 3등급이야. 괜찮아. 하고 책 계속 읽을 것 같아요. 책 같은 거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읽는 수준이 높아요. 있는 책들 보니까. 네. 그래서 책 같은 거 읽는 폭 같은 거 넓히고 좋아하는 책 있으면은 읽었던 거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질 거고 따로 문제 푸는 걸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발달할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점수는 높아질 거예요. 좀 불안하시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지문 정도 문제 풀고 분석하고 이건 하겠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주로 삼는 거는 여전히 책 읽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잠을 좀 편하게 주무셔도 된다.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은 이거 쌓는 게 쉽습니다. 책만 읽어놓은 게 어렵지. 문제 푸는 거는 나이가 좀 차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은 배우기가 더 수월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조금 더 어렵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 통해서 저희들 많이 배웠고요.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